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원포인트 레슨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7월 3일 점심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일본이 2차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이미 일본의 1차 공습,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부품에 대해서 7월 4일, 그러니까 내일서부터죠. 이걸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출 품목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2, 제3의 조치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100분의 1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부의 대응은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 또 여기에 수혜주들은 어떤 것인지 차례차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지금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제재 가능성, 이 추가 제재 가능성에는요, 반도체 소재 부품 말고도요, 나머지 전체 산업과 관련돼서 뭐 국가 안보, 이거 지금 똑같이 지금 트럼프 흉내내고 있는데요. 국가 안보와 연결된 이러한 또 군사 장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결국은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양국 간의 송군 규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비자 발급 제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일본 언론에서는 비자 발급 제한에 대해서 이미 일본이 검토를 했다라는 얘기까지도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추가 제재할 것이다라는 요 내용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우발적인 게 아니라 이게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일단 이러한 조치들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반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언론이 가장 먼저 뜨겁게 반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라는 것은 이번에 G20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했던 일본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이 자유무역과 역행되는 조치다 그래서 지금 일본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마인지 신문과 지금 교토통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추가적으로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데 전자 부품 소재 쪽으로 굉장히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이게 혹시나 요번에 징용 보복 문제와 연결돼서 이거 보복이 아니냐 그럴 때 처음에는 일본 정부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요미우리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요거를 시인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치를 취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국가 간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 속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해 놨는데 지금 백색 국가라는 얘기는 안보상 우호국에 대해서 수출 제약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조치에 그 리스트에 올라간 나라가 27개 나라입니다. 여기가 백색 국가 나라들인데요. 지금 여기서 제외시켰다. 그래서 신뢰 관계가 회복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신뢰 관계가 무산된 상태에서 더 이상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넣어줄 수 없는 이런 쪽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에는 바로 대법원의 징용 판결과 관련된 부분 관련돼서 이거 경제 보복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맞다, 이게 바로 경제 보복이다라는 것을 시인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일본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일본발 전 세계에 공급 쇼크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내용이 지금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요, 해외 언론을 보기 전에 지금 일본 언론에서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일 피해자는 결국은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피해를 볼 것이다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계속해서 계획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더욱더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신들은 도대체 뭐라고 반응하는지, 자, 첫 번째, 무디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이런 경제 보복은 세계 경제를 볼모를 잡을 수 있다고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 IT 기업들, 이 기업들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요. 점심시간 현재 12시 45분에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가 1.9% 빠지고 있고요. SK뉴스도 현재 한 2%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 IT 기업체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가 무디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위선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그렇게 외쳤던 일본이 그대로 위선이 드러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됐을 경우 유일한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다 라는 보도 내용들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됐을 때 과연 미국은 뒷짐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개입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게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이게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요. 지금 현재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추가 보복 카드는 단지 이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단기적으로 취업 비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지금 현재 보시면 여러분들 일본에 굉장히 사람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 취업 비자 제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법무성에서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농수산물 관련된 것이 한 번도 우리가 일본하고 붙으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농림수산성에서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제한 카드를 만작거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성에서 전략물자 수출 제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성에서 송금 제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전방의 압박이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대응 전략은 뭐냐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결국은 WTO에다가 제소하는 것이 그중 첫 번째 하나입니다. 이 WTO에다가 제소하는 여기가 첫 번째 하나인데요. 여기에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 앞서 일본과 지금 얼마 전에 수산물 관련해서 한번 충돌이 있었죠. 그때 그 팀을 이끌었던 그 주력들이 요번에 요 WTO의 요 부분을 제소하는 쪽을 맡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뭐 기간상 한 3, 4개월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상대적으로 반도체 종목구 약한 가운데서도 반도체 관련된 부품 소재 관련된도 좀 강한데요. 이게 지금 왜 나왔냐면요. 정부에서 앞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 국산화에다가 매년 1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 그래갖고 그 소식들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종목이 나왔는데요. 이건 좀 이따 제가 그래프를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이게 좀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의미가 없는지 이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동진 세미케를 말씀드렸었죠. 여기 아주 주가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저 내용은 종목 분석할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놓칠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은요. 일본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2010년도에 쌍가구 열도 문제를 갔을 때 중국이 일본에서 압박을 가했던 것이 바로 히토리 금속에 대한 부분이었었죠. 일본도 이걸 당하고 난 다음에 탈중국,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의 상대적으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한국도 이걸 한번 당하고 나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본 의존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궁극적인 피해자는 일본이 될 것이다 해갖고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라는 거, 요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추가적인 내용들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반도체 관련돼서 수출 기대가 됐을 때 혜택이 보이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 폴리이미드, 그 다음에 레지스트, 그 다음에 에치가스 관련된 종목이 여기 있는데요. 요건 제가 좀 이따가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해필 왜 이 시점에서 아베는 요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게 지지율이 여기 있는데요. 요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베의 지지율을 보면요. 지지율이 하여튼 일본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다가 꼭 우리랑 마찰되는 얘기가 있을 때마다
아베 지지율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징용자에 대해서 1억 판결 줬을 때 이거를 일본은 수용할 수 없다. 강경 자세를 취했을 때도 아베 지지율은 올라갔었고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아베가 국내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내려갈 때마다 한 번씩 터뜨린 게 있죠. 또 일본의 단골 메뉴가 뭐죠? 독도 문제죠. 독도 문제 딱 하잖아요. 그러면 또 지지율이 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요번에 아베가 지지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이번에 7월 20일 날 참여연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압도적으로 대승을 갖기 위해서는 소위 자기 지지층인 이 아베 지층인 이 우익 세력들을 힘을 결속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여기에 대상했던 것이 한국이 아니라 바로 북한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북한이 최근에 북미 간의 어떤 DMZ에서의 회담이라든지 북미가 다소 개선되니까 이제 북한 대타로 해서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한국을 때리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바로 7월 21일 날 참여연 선거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아베가 철저하게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베가 철저하게 노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법 개헌 문제죠. 요런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잘 하려면은 또 경제를 잘 알려면은 결국은 국제 정치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헌법 개헌에 있습니다. 요참에 지금 올해 아베의 목표가 뭐냐면요. 결국은 일본의 자위대가 전쟁 수행 능력,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아베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아베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게 조금씩 이게 물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게끔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가장 타겟가 되는 것이 바로 한국 때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정부에서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WTO에서도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이게 만약에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조용한 외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렇다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똑같은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한 그 되면 너무나 일이 커지는 거고요. 어떤 앞에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본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 세계에다 알리는 조치를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일본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정착들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강하게 우리도 나서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WTO도 속히 시간 끌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여기에 혜택으로 꼽고 있는 종목군들, 이들 종목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다 관심 있을 수는 없겠죠. 이들 종목군 중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종목군들 무엇인지 여러분께 신속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자, 먼저 코오롱 인더스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코오롱 인더스트리 보시면요. 보셨을 때 항상 먼저 월봉이 먼저 중요한데요. 일단 월봉이 불합격이죠. 요거 별로 심 없습니다. 자, 다음에 주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잠깐 보시면요. 주봉도 60의 엉덩이가 밑으로 쳐져 있죠. 그럼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은 이렇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봉 잠깐 보시면요. 물론 코오롱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들 종목군단들도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요. 근데 현재 주가 위치상 보면요. 얘는 주도의 자리를 꿰차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건 지금 주가 표들을 보면, 왜냐면요. 일단 먼저 주도주의 자리가 되려면요. 요거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60선하고 20선인데 이게 정별되어 있습니다. 얘가 딱 붙어가고 이렇게 정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 참고로요. 제가 며칠 전에 동진쌤캠 말씀드렸죠. 동진쌤캠 요거 보시면요. 얘네들은 뭐가 정별을 했었냐면은 여기가 올라갈 때 요 60과 20이 정별로 올라갈 때 얘가 끌고 올라갔었고요. 특히 얘는 240선대 위에 있었어요. 얘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40대 위에 있었죠. 어제 얘는 매수 찬스가 한번 있었죠. 주가가 밑으로 마이너스 들어올 때, 요날 어제 우리가 말씀드릴 때요. 그 전날이네요. 말씀드릴 때 이렇게 조정 줄 때 쏘는 거 괜찮다고 했는데, 얘는 밑으로 마이너스 나올 때마다 매수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20과 60 혹은 60과 20이 정별됐어야 모양이 좋은데요. 지금 코오롱 인더스트리는요. 240 저꼭대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역별이기 때문에 요건 큰 주도주는 아닙니다. 다만
일단 얘가 요번 달에 모양을 잠깐 보시면요. 요 재료 내용이 나온 다음에 월초 대비 양모로 가기 때문에 밑으로 많이 왔을 때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SKC 코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얘는 굉장히 좋죠. 왜냐면 요 역별 간격이 줄어들고 있죠. 요런 종목들은 5장에 밀렸을 때 요런 것들은 SKC 코론 같은 경우는 매수 중심에서 넣어볼만 하다라고 판단되니까요. 요런 종목들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종목들 목표치는 어디를 목표치로 잡냐면요. 일단 1차적으로 요 240 정도를 목표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거량도 빵빵합니다. 3만원짜리가 거량을 증가하면서, 그죠? 거량을 증가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될 만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에 경인 양행 보겠습니다. 요것도 일단 보시면요. 요것도 뭐랑 똑같으냐면은 동진 세미컴과 똑같죠. 240 후에 60선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별된 구간에 놓여져 있죠. 요것도 모양새가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양 견세가 괜찮다. 다만 요것도 직전 고점대 연균 좀 보셔야 되겠죠. 여기 연균 좀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요즘의 단점은요. 주가가 너무 낮아요. 이런 저가들이 약간 투기주의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주가 위치 내리는 건 괜찮은데 가격이 좀 낮으니까 이거는 한 B급 정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진세미캠 얘기할 거 없는 거죠. 가격대도 10,000원 이상이고요. 배율도 정별에 들어가 있고요. 거량도 없다가 빵빵하게 솟아나고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나무가 딱 섰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핑크 고래라고 합니다. 주가가 장대항봉, 거래가 장대항봉이면 얘 눌러줄 때마다 매수가 있습니다. 요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솔브레인. 자, 요 종목도요. 지금 주가의 패턴을 뭐냐고 보시면 요건 월봉이나 이런 데가 의미가 있는데요. 72개월선에서 닫고 튕겨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종목도 보시면요. 솔브레인도요.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굉장히 강하게 동반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쫓아가는 매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240선 약간 눌러줄 수 있으니까요. 밑으로 조정받을 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요. 밑에 보시죠. 얘가 60선 쌍바닥이죠. 얘는 요게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꿀팁을 하나 적용해 주십시오. 주차하는 분들은요. 요 60선이 쌍바닥일 때가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솔브레인은 앞에 고점에서 약간 흔들릴 텐데요. 60선 쌍바닥 모양이기 때문에 솔브레인도요. 여러분 장바구니에다가 넣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후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성도 60선 쌍바닥이죠. 60선 쌍바닥인 종목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60선 쌍바닥인 종목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주가도 14% 마침 올라가고 있네요. 요것도 조정받다 오늘 첫날이네요. 이렇게 60선 쌍바닥짜리는 별도로 여러분들 장바구니에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ENF테크. 요것도 의미가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요 종목은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주가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작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양을 갖추고 있는 종목군단들, 모양을 만들어가는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단들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양을 갖추고 특히 거래량을 많이 동반되는 종목군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은요. 별개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군단들은 선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종목군단들, 그 다음에 나름대로 거량을 동반시키는 종목군단들에서 배팅 전략을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 일본에 대한 이 악재가 야 이거 뭐 자기들도 손에 크게 보일 테니까 이거 금세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많은 유튜브 내용들이 그렇게 얘기가 나와져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확전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2차 공습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이 시점에 보면은 또 시장이 또 비교적 좀 큰 폭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여기에 돌파구를 갖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어떤 것이 나오는가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의 사이클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봐가면서 매매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대신 국산 부품, 국산 소재 이런 종목군들은요 골고루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큰 장을 읽어볼 때 도움이 됐다고 느끼시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알람을 넣어놓으시면요 저희가 지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점심시간마다 속보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남들보다 먼저 속히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동진세미컴 같은 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